시대를 읽고 변화를 만듭니다. 신천식의 이슈 토론. 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세종시 출범을 바라보는 두 개의 어찌 보면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자체에서 어떤 분들은 세종시 출범을 위기로 보고 어떤 분들은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위기도 될 수 있고 기회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종시 출범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중남대학교 정영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웅태라고 합니다. 우리 김웅태 박사께서는 도시계획 전문가, 도시공간 전문가, 뭐 도시재생 전문가, 도시차를 앞에다 많이 붙이면 다 통하시는 분인데, 예, 최근에는 도시재생에 관한 뭐 연구도 심층적으로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예. 도시 재생이 예. 이슈가 되기 때문에 대전시 도시 재생에 대해서 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정영일 교수님은 뭐 디트뉴스하고는 인연이 많으시고 예, 그렇습니다. 칼럼도 쓰셨고 예, 예. 요즘은 좀 활동이 조금 뜸해지시긴 하셨지만 요즘은 제 이제 전공 관련해서 조금 뭐 제 책 쓰는 게 있어가지고 예, 조금 그러시구나. 뜸했습니다. 정 교수님, 광역도시권 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예, 이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환경, 교통 모든 것이 막내되는데 그 중에서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그런 사례가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 우선 광역도시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정의를 조금 살펴보면요, 이제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 또는 메트로폴리탄 리전이라고 표현되어지는데, 그러니까 그 메트로폴리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광역도시라고 번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가 발전하면서 규모가 커지고 그러다보면 그 도시가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관련되어서 그 주변에 이제 이런 중소 도시들이 같이 발전하면서 이런 그 중핵 도시인 대도시와 주변에 이런 조그마한 중소 도시가 서로 연합해서 소위 일종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면서 상생 발전하게 되는 이런 도시화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제 광역도시권이라는 이런 말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굳이 본다고 한다면 뭐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제 서울이 있고 그 주위에 의정부라든지 구리라든지 광명이라든지 뭐 이런 또 성남이라든지 이런 도시들이 하나의 수도권을 형성하면서 발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본질적으로 그 행정의 독립성 유지하지만 서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하나의 생활 공동체로 발전하는 이런 모습을 띠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개념 자체는 미국에서 중심으로 발전했는데, 미국에 우리가 뭐 시카고다, 또 뉴욕이다, 또는 디트로이트다 이런 큰 도시가 발전하게 되면 그 주변에 이러한 조그마한 도시들이 같이 상생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됩니다. 실제 우리가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도시로 알려지고 있지만 디트로이트의 시 인구는 70만이 채 안 됩니다. 자그마한, 어떻게 보면 시 자체로는 큰 도시가 아니지만 주변에 있는 많은 뭐 디어본이라든지 또는 트로이라든지 이런 도시들이 연합체가 가지고 전체 디트로이트의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 규모는 한 400만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서 서로 간에 도움을 주면서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광역 도시권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경제적 공동체라는 의미, 또 그걸 통해서 서로 상생 발전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 박사님, 예. 도시학자, 도시전문가의 입장에서 광역도시권을 한번 개념 정의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그래서 이제 도시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농촌에서 도시적 생활을 결국에 이제 1차 산업보다도 2차,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게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는 인구가 2만 정도 되면 도시를 갑니다. 거기에 이제 중심에서 5만이 되면 시로 발전하고, 거기에 이제 20만, 30만, 그리고 이제 광약 도시가 되려면 인구가 100만 정도, 그게 이제 아마 제도화되고 그 후로는 그것들이 연계해서 광약 도시
이 대도시가 성장 발전하면서 주변에 있는 이 인구들이 도시를 유입하면서 도시 규모가 점점 커지는 과정. 거기에서 이제 생기는 것이 이제 중심 도시, 그다음에 주변 도시 인구들이 이제 도시 중심이 와서 활동, 결국에는 이제 2차, 3차 산업 활동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경제 활동, 거기에 연계되는 교통이라든지 이동 수단 그런 것들 연계해서 공간적으로 묶어지는 게 있어요. 네트워킹되는. 최근에는 그런 것들은 이제 중심 도시와 주변 도시 규모적 위기보다는 상생 발전에서는 기능적으로 네트워킹 어떻게 보면 이제 수평적으로 가는 그래서 이제 더 한차원 더 발전되는 과정인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중심 도시에서 종속되는 주변 도시가 그래서 아마 지역 이기적으로 거기 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 독립적으로 올라오는 그것은 조금 더 한차원 더 생각해서 앞으로 시대가 더 인구 성장도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주변 도시 연계 기능적으로 연계 활동, 결국은 도시 활동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경제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양분법적 시각이 좀 우세했던 것 같아요. 뭐 분산이냐 집중이냐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세종시의 출범 명분 자체가 사실은 균형 발전이라는 그 대전제하에 분산 뭐 이런 것이 그 안에 논리적으로 개입돼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네. 또 보면 이제 역할과 기능이 분담되면서 그것이 유기적으로 어떤 협력 체계를 이루는 거, 뭐 이런 것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뭐 어떻게 보면 이중적이지만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출직들이 그 선거구마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이 사실은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건 좀 조금 이제 논외로 치고 저희가 충청권 광역도시권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지 그 얘기를 좀 한번 그 본인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이제 지자체 간의 그 어떤 연대와 협력이 뭐 어떤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되는 것보다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전개가 되려고 하면 제도나 시스템이 완비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이제 교수님이 먼저 좀 해주시면. 우선 충청권 광역도시권이라고 얘기를 이제 하게 되면 우선 충청권 자체 지금 4개의 광역시가 있지 않습니까? 시도가 있기 때문에 충남, 대전, 세종, 충북 이 네 이제 지역을 중심으로 얘기해야 될 텐데 충남과 충북은 하나의 도시라기보다는 이제 권역이 되기 때문에 조금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은 대전이 가장 한 150만 도시로서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할 텐데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 주변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금산도 있고요, 논산도 있고, 계룡도 있고, 또 세종시도 그 중에 하나이고 청주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 했을 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은 주로 이런 대전과 세종 간의 이런 상생 협력 모형을 찾기 위한 그런 과정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외국의 경우에 또는 수도권의 경우에 이런 대도시가 중핵 역할을 하고 주변에 이런 주변 도시로서의 어떤 기능보다는 대전과 세종은 똑같은 지금 광역시이기 때문에 어떤 대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 역할 분담의 차이를 통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구조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이 이제 그 하나의 광역 도시권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창원, 진해, 마산 같은 경우 하나의 도시로 또 묶여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어느 것이 좋은지는 잘 판단이 안 씁니다만은 어쨌든 대전과 세종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보게 되는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 이런 광역 도시권과 좀 다른 개념으로 두 도시가 독자성을 강하게 가지면서 서로 역할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어떤 그 서로 기능의 차이를 중심으로 해서 상생할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것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기 단계에서 세종은 아직 지금 크고 있습니다만 미래 50만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금 많이 이런 도시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지금 대전에서 상당한 어떤 인구 이동이 있고는 있지만 이거를 일부 그 언론이라든지 전문가들은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는 본질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줄지 모르겠지만 세종이 성공하지 않고선
장기적으로 대전도 성공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결국은 대전과 세종이 200만이라는 하나의 이제 광역 도시권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종이 적극적으로 발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초기 단계에서는 대전의 희생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이것이 완성되었을 때 대전과 세종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는 광역 경제 공동체로서 또는 광역 어떤 도시 철도망을 형성함으로써 발전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기들의 어떤 영역을 좀 더 완고하게 구축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도시 간의 어떤 협력이라기보다는 경쟁 모드로 가가지고 우리 똑같이 이런 그 우리 광역시에도 스포츠 센터가 만들어지고 우리 광역시에도 예술의 전당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오히려 상생 협력이 아니라 지나친 과당 경쟁을 통해서 자원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어떤 정례적인 연합체를 통해서 서로 간의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해주고 그 다음에 상대가 갖고 있는 것은 그것을 서로 같이 이용할 수 있고 상대가 없는 것을 부족한 부분을 다른 광역자치단체가 구비할 수 있는 이런 노력, 이런 협의체 조직들을 제도화할 수 있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지금 출범하고 있는 대전발전연구원과 세종도 연구원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대전 세종연구원의 통합 추진을 하고 있는 그 모습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그 대전과 세종의 광역 도시권을 그랜드 디자인하는 그런 과정에서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정책 제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전 세종 이런 통합 연구원의 출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김 박사님 또 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도 이제 그런 같은 일맥에서요. 지금 이제 논의가 되는 게 대전과 세종이 그런 관계를 잠깐 집중시키는데 사실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청사 물론 청단이지만 과거에 이제 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되돌이켜 보면 이제 세종시리 올 기능이 과거에는 대전에 이제 노태우 정권 때 이제 올 수도 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정세 변화에 의해서 이제 그 하위 단계에서 와서 그런 경험이 이제 있으니까 사실은 그때만 해도 지금 이제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지금 이제 98년 정도에서 이전에 있었으니까 대전에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산업도 특히 이제 서비스 산업, 고차 산업 같은 거에서 대전이 정말 한 단계 도약 대도시래 그야말로 기능적으로도 그 주변까지 확산 연계 그런 기대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조금은 빗나간 것 같습니다. 그때 사회 정보화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또 다른 지금에서 보면 세종도 현재 정부 다운에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주변 지역은 농촌입니다. 이제 그런 거를 보면 대전과 세종 또 청주까지 청주에 지금 이제 뭐 통합돼서 한 80만 되니까 어떻게 보면 대전, 세종, 청주 하면 뭐 한 250만 뭐 그 정도 되니까 상당히 규모적으로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내부에서 기능적으로 연계되는 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전은 이제 지금까지 발전한 게 행정구역 확대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대전 충남에서 이제 주변 지역을 확대하고 또 이제 그것이 북부보다는 이제 남부 지역, 옥천이라든가 그런 지역도로에서 그런 관계에 의해서 좀 대도시구를 형성했지 과거에 연기구는 그런 거리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기는 나름대로 공주와 이쪽 조치원에서 청주 쪽에서 그런 쪽에 도시 형성이 많이 기능이 규로에 있었고 또 이제 주변에 이제 청주는 청주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갔기 때문에 이런 도시 성장 배경 발전 그 특성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삼색 그 색을 띄었었는데 세종시가 옴으로써 이제 중앙정부 기능이 옴으로써 이제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왜냐하면 세종시에도 중앙정부 기능이 있고 대전에도 이제 중앙정부 기능이 있고 청주에도 오성 같은 경우는 의학 그쪽 바이오 분야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아까 얘기했던 공동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고 또 그 아주 오렌지로 보면 우리는 같은 물을 먹고 사는 충청입니다. 대청호를 통해서 그런 거 보면 여러 가지에서는 하나의 공동체, 대도시권 형성돼서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내부에서 세부적으로도 보면 그 통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어떤 것을 넣어서 좀 플러스 알파로 해서 하나를 끌고 갈 것인가는 현재 지자체장들이 다시 한번 이제 지금은 이제 광역 대 광역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안에 광역 안에 기초단체인데 개별적인 법인체를 갖고 있는 그 시군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한 단계 낮은 단계에서부터 무엇이 필요한지 교류가 뭐가 필요한지 물론 과거에 대전에서 뭐 진화해가지고 그런 시도도 했었지만 그런 그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근본적인
아까 얘기했던 경제 활동, 도시 기능이 연계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축을 만드는 그런 벨트화 형성시키는 그런 과정을 한번 가치 공유라든가 비전 공유랄까요? 이런 시점에서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 세부적 전략들은 각각의 물론 광역대 광역도이지만 그 지자체에서도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광역도시권 문제를 제기하고 얘기하는 이유는 관점을 좀 바꿔보자. 저희가 이것이 위기냐 기회냐 할 때 기회 쪽에 좀 무게중심을 옮겨서 얘기를 해보자 이제 이런 취지거든요. 근데 그동안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종시 출범의 전제가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대전제를 앞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균형 발전에 따른 수도권 과밀화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작용 또 국가적 손실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치유하고 해결할 것인가라는 해결 방안으로 이제 이게 등장했는데 이제 실제 출범을 해서 보니까 주변 지자체, 광역 지자체들과의 긴밀한 협력과 협조가 소모적인 경쟁보다 훨씬 낫지 않겠냐라는 이런 이제 얘기가 더 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범위의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세계적인 광역 도시 아까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보스턴이나 뉴욕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오사카도 있을 테고 이제 유럽도 있을 테고 그래서 한국 광역 도시 문제점하고 충청 광역 도시 현황 문제점이라고 하면 결국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을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점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얘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나눴으면 싶은데 지금까지 그 한국 광역도시권의 문제점, 특히 수도권의 폐해나 이런 것이 집중적으로 부각됐는데 어떻게 보면 장점이나 강점이 이제 좀 묻힌 감도 적잖아 있긴 해요. 이제 그걸 뭐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왈가왈부하자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그 들춰진 한국 그 광역도시권의 문제점은 뭐를 들 수 있을까요? 예,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런 광역 도시권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는 바로 뭐냐면 이런 지역에 있는 여러 그 좀 각자 독자적으로 또는 지나치게 경쟁적인 그런 관계를 서로 상생과 협력 모드로 바꾸겠다는 이런 개념을 이제 갖고 시작하는 것인데 지금 이제 현재 우리나라의 이런 광역 도시권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러한 그 서로 상생과 협력이라는 기본 정신에 충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첫 번째 이런 지역 이기주의가 아주 팽배해 있어가지고 이를테면 시도를 달리하면 다른 지역이다, 뭐 우리하고 상관없다 이런 어떤 배타적 감정이 많이 지배해서 상당히 그 자기들 내부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 화합이 되는데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에 아주 굉장히 배타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최근에 지금 곧 이제 발표가 될 수 있는 그 영남권 신공항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그 같은 영남권에 있지만 PK와 TK가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지 간에 대단히 후유증이 심할 거로 보여집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쪽에 신공항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지역 간의 싸움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또 부채질하는 정치인들의 행태 같은 경우도 대단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 이런 어떤 지역 이기주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균형 발전이라는 자체는 서로 간의 개성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뭔가 차별화된 도시 발전을 하겠다는 것인데 너무 천편일률적인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지역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중앙정부에서 모든 자원을 쥐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뭐 세금 체제를 보게 되면 중앙정부가 80%, 지방정부가 20%밖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부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그런 자원에 의존하다 보니까 지역 간의 특색 있는 그런 발전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지역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이런 중앙정부의 어떤 행태 같은 경우도 대단히 이런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지역이 서로 간에 어떤 힘을 모아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나름대로의 어떤 그 재정 자립도라든지 이런 상당한 정도의 어떤 그 독립적인 자율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예산도 80%가 중앙정부에 있고 모든 법령에 대한 집행권 자체가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에 이런 지방정부가 스스로 뭘 하기 위해서 이런 행정적, 재정적인 한계가 너무 큽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결국은 이런 광역 자치 도시가 발전하고 광역 도시권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지역 분권화, 균형 발전이라는 뚜렷한 철학을 갖고 출발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나라의 정부는 어떤 정부가 들었으니 간에 항상 중앙정부 위주의 이런 집중화된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보여지고 이건 앞으로 우리가 정치 개혁과 변혁을 통해서 이제 진정으로 우리나라에도 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런 지방 분권의 논리가 확산되고 뿌리 내렸을 때
이런 그 한국 광역 도시권도 아울러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김 박사님 대전에 거주하신 지 오래되셨죠? 한 30년 됩니다. 예, 집도 대전이시죠? 원래는 홍성이고요. 예. 현재는 뭐 대전. 대전이시죠. 이제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가 유출이 계속 세종시 출범 이후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뭐 언제 멈출지는 뭐 예측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은 이런 인구 유출을 하나의 그 사례로 들면서 위기다. 대전의 위기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고요. 뭐 그게 나름 그 좋은 반응, 뭐 나쁜 반응 있겠지만 어떤 그 영향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충청권 그 광역도시의 현황인 문제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뭐 스와트 분석 뭐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뭐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뭐고 위협이 뭐냐 뭐 이런 얘기를 기회는 뭐고 할 때 이제 인구가 유출된다고 하는 것은 단 위험 요인이 되는 거겠죠. 약점이 될 수도 있고 그 관점에 따라서. 도시 그 근데 자체에서. 이것이 시점을 시간적인 배치를 한다고 하면 5년 후, 10년 후, 30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걸 같이 좀 저희가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당장만 네.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이제 최근 한 3년 대시 통계를 보면 뭐 1년에 한 8천 명 정도에서 아마 원래는 지금 예측대로면 인구가 지금 153만인데 한 160만 가까이 돼야 되는데 원래는 세종시에 오면서 이제 주변 우리 도시가 좀 발전 활성화되고 이제 지금 역류 현상이 나타나니까 아마 그것은 일시적으로는 그런 제 생각으로는 세종시 지금 2-2 구역이 어느 정도 입주할 시기까지는 점증적으로 인구 유출이 특히 이제 대전뿐만 아니라 주변은 공주라든가 청기 주변 지역까지 다 흡수되는 게 이제 그래서 이제 더더욱 대전만에서 빠져나가는 게 뿐만 아니라 주변 중소도시까지 다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더 이제 위기 그런 그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는 일단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좀 더 도시 하나하나 보지 말고 대도시, 중소도시, 뭐 세종시, 대전시 보지 말고 광역으로 봤을 때 그러면 대전시 인구가 광역으로 타 광역으로 갔을 때는 문제지만 우리 내에서 결국은 내부 이동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생각을 좀 달렸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대도시 대전의 특징 물론 대전보다 더 큰 도시도 있지만 대도시의 특징이 다양성입니다. 여러 가지 자기의 새로운 기회를 찾고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가는 게 우리가 수도권으로 특히 서울로 가는 이유도 이제 그런 것이고요. 세종 주변 지역보다는 대전이 그런 기회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 주거는 세종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까지는 받아주고 활동은 이제 대전에서 할 수 있도록 결국에는 그러면 하나 아까 했던 도시 기능이 하나로 통합되는 그런 결국에는 이제 물론 거기에서 인구를 위해서 세수라 여러 가지 이제 세부적으로 하면 뭐 분리 뭐 플러스 마이너스 있겠지만 결국에 보면 큰 틀에서 같이 보고 또 하나 아까 했던 이제 광역 시설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노원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같은 경우는 굳이 세종이 체육 뭐 시설 종합단지만 큰 대규모 만들 필요 없고 그것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그런 것을 보면 서로가 이제 결국에는 광역화로 가는 것은 효율성 그런 것들에 의해서 또 연계성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보다 또 이제 어떤 기능을 효율적으로 하고 서비스 공급을 좀 편하게 쉽게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세종시가 없는 새로운 기능을 독립적으로 한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도 재정도 많이 출혈 클 겁니다. 그런 것을 좀 더 열어놓고 보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 인구 유출에 관련돼서는 좀 통계를 좀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지금 그 세종시가 한 23만쯤 되죠 지금. 그러니까 한 12, 3만인데 늘었는데 그중 한 3분의 1 정도 대전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3, 4만 정도가 왔다고 보여지고 물론 작년 같은 경우 한 달에 많을 때는 한 2,500명 가까이도 빠진 경우가 있는데 지난 통계를 보면 최근 통계 지난 4월에는 대전시의 순 유출 인구가 900명, 1,000명 미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상당히 많이 인구 유출이 있었지만 이제 서서히 인구 그 유출도 점차적으로 이제 꺾이는 그런 추세가 있고 또 실제 3, 4만이라 하면은 대전시 전체 인구 2, 3%에 불과합니다. 뭐 이거 가지고 대전을 위기라고 하는 것은 좀 과장된 표현이고 물론 도시가 발전하는 데 인구가 중요하긴 하지만 또 지나치게 과밀한 부분도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조정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당분간은 뭐 이런 추세가 점차 완화될 것이고 이제 대전도 이제 며칠 전에 과학벨트가 본격적으로 착공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세종에서도 대전으로 그런 인구도 있을 것이고 해서 이런 인구의 뭐그 조그마한 그 유입 순유입이 어디가 많이 적은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대전과 세종이 하나의 생활 공동체로 커나갈 수 있을지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또는 뭐 대전에 큰 이런 쇼핑 시설이 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종에 20만 가지고 대형 쇼핑몰을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런 어떤 그 경제적인 또 혜택 같은 거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조그마한 인구 이동 자체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기보다는 좀 더 크게 보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설계를 하고 지혜를 모으는 이런 것이 지금은 더 중요하다 판단됩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구현되고 체감하고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공동의 기반 시설, 뭐 환경이든 체육이든 문화든 업무든 교육이든 의료든 이런 것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고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도시 공간의 이제 배치도 중요할 것 같고요. 교통 같은 경우도 같이 광역 철도망이라든지 지금 대전 세종을 중심으로 한 BRT 운행 체계가 물론 이런저런 뭐 잡음도 있습니다만 제대로 된다고 하면 서로 우리가 그 같은 생활권에 속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체감하면 훨씬 더 경제적 공동체, 문화적 공동체, 뭐 환경적 공동체로서의 구성원으로서 그 혜택을 누리고 그 의식도 더 강화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런 전제 조건이 뭐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몇 가지는 아예 그 당연히 같이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뭐 이런 사례를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면. 뭐 기본적으로 이제 도시계획상에서 이제 도시계획 광역도시 제도화 돼 있기 때문에 광역도시이면 충청권만 해도 이제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세종권, 그다음 청주권이 있어요. 그 기본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아까 했던 광역 이 시설 이용계획, 가장 중요한 게 교통, 환경, 문화시설 같은 것. 지금 이제 저도 아침에 올 때 이제 물론 버스는 타고 오지 않았지만 개인으로 이제 BRT 노선 그 차량 거기에 보면 대전역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1, 2 산업단 지금 이제 대전 산업단지라고 하죠. 그걸 지나면 이제 3, 4 대역 산업단지라고 하죠. 지나서 세종 오면 또 올라가게 되면 이제 조충원의 그 산업단지 그런 그 큰 축이 하나 만들어지는 그런 게 지금 이제 아직은 이제 많은 도시 전문가들은 경제학자들이 그런 것을 보지 못하는데 그런 현재 있는 기능들을 어떻게 해서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특히 이제 대전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저자기 이제 전동 산업이 전 그걸 첨단화시키고 대등 연구 특구와 연계시키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고 뭐 테크노밸리와 3산업단지가 테크노밸리는 이제 첨단화됐지만 대덕 산업단지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고 그걸 끌고 가서 세종도 이제 여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이제 기능주구가 이쪽 생기니 그런 게 연계 끌고 올라가면 이제 5선까지 그런 틀에서 보면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뭐 광역 그 벨트가 형성돼. 거기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것들 그 하나의 시발점이 어떻게 보면 이제 BRT 노선이고 충청공항 광역철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공항 기능이 같이 청주공항 같은 경우도 활주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한 목소리를 내서 이제 왜 우리가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큰 부담을 우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왜 안 해주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만 해달라 왜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다보다는 우리는 국가 전체 발전 틀에서 우리 역할이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점에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그 교통 문제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대전역에서 세종까지 이제 BRT가 지금 이제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대전 도시철도가 지금 반석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세종까지 연결하기 위한 지금 물밑 대화가 이루어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석에 세종까지 도시철도 1호선이 연결되게 되면 훨씬 더 이제 모든 면에서 대전과 세종이 이제 하나의 생활 공동체로 갈 수 있는 길이 넓혀지는데 물론 지금 얘기로는 이제 비용이 만만치 않고 하기 때문에 아마 대전 세종이 한 3분의 1씩 중앙적으로 3분의 1씩 내면서 이 부분이 빨리 완성되는 것이 대전과 세종을 실제적으로 하나의 어떤 그 경제 공동체 내지는 생활 공동체로 묶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지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BRT 노선의 확보라든지 또 충청권 광역수도망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뭐 지금 트램 같은 경우가 지금 대전에서 많이 논란되고 있습니다만
대전의 어떤 그 순환선으로서의 어떤 기능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조그마한 소 구간 연결하는 그 상징적 의미도 있고 해서 친환경적인 교통 수단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또 연결해서 어쨌든 좀 더 대전과 세종이 가까이 물론 지역적으로 가깝습니다만은 좀 더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교통수단의 확보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실제 우리가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이제 그 마늘 베이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 마늘 중심으로 샌프란시스코 건너편 오클랜드, 버클리, 뭐 프리몬트 해가지고 이걸 전부 연결하는 것이 BART라고 하는 그런 그 베이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광역 교통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100마일, 160km입니다. 이것이 5개 노선이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하나의 광역 도시권으로 아주 잘 발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도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대전과 세종 같은 경우 우선적으로 교통으로 이걸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수단을 더욱더 모색하고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그 몇 가지 광역도시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교통 문제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테고 또 하나는 이제 주민 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생활권, 경제권이다.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건 또 논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광역 경제권을 저희가 뭐 수도권, 동남권 몇 개 권역으로 이제 국토종합계획에서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인구 구성이 어느 정도 돼야 광역 경제권으로서 성립이 되고 있어요. 뭐 영남권, 호남권 이렇게 구분을 안 하던데. 이 광역 경제권은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주로 했죠. 예. 뭐 5+2 뭐 이런 개념을 해가지고 우선 이런 전체적인 인구 규모를 본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지역적으로 어떤 지역을 뭐 충청권이다 또는 뭐 영남 또는 제주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수도권과 강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행정구역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그 안에서 뭔가 서로 경제적인 어떤 그 상생과 협력부를 찾겠다 해서 한때 시행했던 것인데 그래서 뭐 이런 충청 지역도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어떤 협의회도 만들고 해서 간혹 이렇게 모임도 갖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별 성과를 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정권이 바뀌면서 그 실효성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때 계속 논의됐던 중 하나가 이런 충청 광역 경제권을 얘기할 때 아까 말한 광역 철도망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앞으로 이런 충청권이 세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제화된 글로벌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오는 그런 그 유입 인구에 대한 대처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청주에 국제공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하게 작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제 워낙 적자가 많이 나서 그런데 그때도 얘기했던 것들이 그러면 광역자치단체가 서로 이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해서 진정으로 위치는 청주에 있지만은 이것이 충청권의 관문으로서 공항으로서 역할하도록 하는 그런 것도 많이 건의되었지만 실제적으로 별로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어떤 노력들이 일단 정치적 구호로 그치지 않고 실제 이런 지역의 발전에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정치인들 또는 광역자치단체장들의 그런 어떤 노력과 의식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건 또 경제 전문가의 관점에서 보시고 도시 전문가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광역 도시권을 이루는 어떤 기본적인 전제 중에 하나가 원활한 이동 수단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도권도 2호선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순환선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대전 세종을 저도 대전에서 왔습니다만 한 20분이 채 안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 BRT 새로 생긴 걸 타고 오니까. 그리고 중간에 뭐 신호받는 것도 없고 걸림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서 퍼뜩 떠올랐는데 그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그 하나의 순환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렇죠. 거기는 대전, 세종이라는 경계가 사실은 없거든요. 뭐 거주는 대전에 하면서 사업은 세종에서 할 수도 있고 세종에 거주하면서 대전에서 생활하고 사업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 역할 분담에 기반을 둔 그 광역도시권의 형성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런 토대는 마련이 된 것 같은데 더 좀 저희가 그 몇 가지 요소를 좀 추가할 수 있다면 뭐를 들 수 있을까요? 글쎄 이제 대전 최근에 이제 제도적으로 보면 이제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충청권 물론 그 정치적으로 국가 비전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나왔지만 좀 더 이제 중앙정부차에서 관심을 이제 지금 이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도를 하겠지만 타 부처도 그거 관련해서 그래서 국가 비전 아젠다 정도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거. 거기에서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 우리는 과학
물론 이제 과학에서 한시 대전이지만 이제 세종이라든가 천안, 뭐 청주까지 다 이제 뭐 거점지구, 기능지구 다 묶어졌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이제 활성화시키는 그 세부 전략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게 또 플러스해서 이제 문화적인 거 이제 이게 그래도 충청도 충청 양반문화라든가 예를 들어서 표현이 그렇겠지만 그래서 우리 잠재적으로 내재적으로 그 가지고 있고 흐르고 있는 그런 것을 발산시킬 수 있는 그런 이벤트라든가 우리 같이 그래서 뭐 성주 같은 직지 뭐 국제 비엔날레라든가 하고 대전의 과학 페스티벌도 하고 충남에 뭐 우리 이제 공주 거기 백지문화재 그런 것들 물론 부분적으로는 같이 가야 돼 그거를 어느 시기 한 번 정도는 하나를 묶어서 우리는 그 충청권 이제 그 하나다 이런 것을 아마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런 자원도 현재 있고 이제 그런 역량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각각의 그런 특성화도 시키지만 그래도 그 위에 하나 상위 개념에 하나를 뭐를 묶어내는 그런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뭐 공동체라든가 의식 물론 우리가 수도권은 사실 보면 경제력 집중 여러 가지 정보 그런 것도 집중돼서 수도권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자기 프라이버시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수도권에서 나는 어떤 새로운 정보를 어떻게 하고 직접 하고 오고 또 이제 부산, 울산 같은 경우는 그 남부 해안 그런 이제 우리 이제 뭐 태평양 그쪽에 이제 그런 프라이버시 격으로 이제 약도 광주권은 이제 나름대로 그래 호남 문화라는 것들을 이제 잠재돼 유독이 이제 충청권은 좋은 그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발산시키는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장을 우리 이제 지자체 장군들이 화합을 해서 만들어내는 각각에는 잘을 하시고 계시지만 그걸 통합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지금 저는 김 박사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게 의외로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 저는 지금 뭐 경영학을 합니다만 그 정말 중요한 어떤 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팔러틱스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정치 이 문제가 해결 안 되고서는 뭐 경제나 경영은 또 그다음 문제가 되거든요. 저는 이런 광역 이런 도시권이 발전하고 우리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정치 부분의 어떤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 얼마 전에 뭐 총선 끝났습니다만 소선거구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지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국회의원이라는 게 중앙정부 정체라고 한 것이지 지역에 와서 아주 상주하다시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배타주의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오히려 이번에 또 이제 그걸 해소하는 방법이 뭐 대선거구 또는 중선거구제 내지는 비례대표를 확보하는 그런 방안인데 저는 독일식 그 정당 명부제 같은 경우가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소선구제 같은 경우는 너무 배타적이고 한 표만 적더라도 그냥 그 사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것을 적어도 그 뭐 단계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전체 300명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비례대표를 통해서 전체 국가적인 어떤 발전 어젠다를 꾸밀 수 있는 이런 어떤 힘이 필요한 것이고 근데 지금은 워낙 조그마한 비례대표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를 낼 수도 없고 소선거구제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오직 자기 지역구의 문제만 챙기려고 예산을 따오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는 소선거구의 비율을 좀 줄여가면서 선거 제도의 변화, 이런 정치 제도의 혁신을 가져오지 않고서는 이런 소소한 문제 같은 경우는 해결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이런 그 지방 분권 균형 발전이라든지 또는 광역 도시권의 활성화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소선거구제가 지역 이기주의의 그 양성을 위한 그 보온밥통이라고 할까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항상 또 열이 있어야 되거든요. 관심을 가져주고 지역 주민 애경사부터 챙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인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쏟을 시간과 여유가 없다. 뭐 이런 문제점은 사실 있거든요. 근데 답은 의외로 그런 데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광역도시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이제 주민들이 내가 대전 시민이면서 동시에 세종 시민이다라는 건 그것을 대전, 세종, 충남이라고 묻던 뭐 대세충이라고 하든 세대충이라고 하든 간에 뭔가 그 광범위한 지역의 주민으로서 그 시티즌적인 감각이라고 할까 영어를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뭐 그런 주민 의식 같은 것도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시설이 어디에 들어가든 그게 내가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거야? 나는 거주는 대전시에서 하고 있지만 세종시 가서 호수공원에서 어떤 뭐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접할 수 있다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뭐
그 업무 편의 시설이나 뭐 이런 공간은 대전 와서 상업 시설이나 뭐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건 결국 주민들의 의식이 아닐까 싶어요. 그것을 좀 저희가 확산시키고 의식을 심화시키는 방안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 내에 이제 주민들 생각 결국에 주민들은 이제 자기가 얼마만큼 세종이든 대든 이제 편리 자기 생활에 결국 이제 생활이거든요. 그게 이제 도시 생활이라면 이제 경제 생활이든 문화 여가 생활이든 생활에 이제 도움이 되는 게 있어야 돼 이제 서비스 제공이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의료 서비스 받는데 세종보다는 대전이 낫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세종에 탓할 게 아니라 바로 인근에서 가기도 편한데 뭐 세종이 5분, 대전이 10분 거기서 거기다 이제 하나라는 그런 서비스 어떤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것을 이제 대전 세종 시민이 대전에 가서 그런 서비스를 받을 때 의료뿐만 아니라 다른 이 차별이 없어야 돼 이게. 우리나라 이 심성에는 이상하게 이제 지역주의라는 것이 이 표현을 않지만 이게 그런 것도 느껴지는 상대방이 느끼면 그게 이제 벽이 생기고 내가 뭐 이런 상황에서 뭐 대전에 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했더니 이게 좀 뭔가 불편하게 느낀다. 그런 거는 조금 이제 다음에 그러면 안 가게 되죠 이제. 그렇게 되면 세종시에 불만 갖게 되고 여기 양쪽에 다 불만을 갖게 되니까 그런 것들 좀 없애는 다양한 뭐 프로그램 또 이제 뭐 최근에 뭐 대전에서 뭐 교양 뭐 민합대학이라든가 대전 시민대학이라든가 그런 거 운영하는데 그런 데서 우리 이 도시 생활할 수 있는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뭐 시민교육 같은 것도 같이 공동으로 운영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느 적정한 시기가 되면 그걸 하나 축제로서 이벤트로서 풀어주는 그런 뭐 점진적인 과정 그런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말씀하시니까 제 생각은 우리가 국가 업무하고 지방자치 업무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국가 고유 업무는 외교라든지 국방이라든지 통상 이런 것은 국가 업무 누구라도 뭐 세금 걷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방세도 있긴 합니다만 이건 국가 업무라고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광역도시권 업무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 지금 말씀하신 문화, 체육, 뭐 의료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뭐 광역도시권의 업무다. 그리고 광역도시권이 있으면 이제 사실은 제도나 법으로 어떤 뒷받침이 돼야 이게 지속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 그 망라하는 그런 업무를 전담하는 뭐 또 기구를 만들자고 하는 표현이 될까 더 죄송합니다. 적어도 그런 것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제도가 필요한지는 뭐 그 필요성 자체가 느끼긴 하는데 실제 현실에서 그게 녹록진 어떤 않죠. 것이 될지 모르겠고 그 이제 아까 의식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너무 이 좁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그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배타적 감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양한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아까 우리 김 박사님 말씀 많이 동의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좀 해외를 다녀보게 되면 특히 이제 미국 중심으로 보게 되면 이런 도시가 명품 도시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죠. 문화 이런 오페라단 같은 것도 필요하고 교향악단 다 필요하고 한데 의외로 이런 서민들 국민들의 와닿는 그런 부분 뭐냐면 스포츠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도시를 보게 되면 미국의 그 풋볼이 있죠. 야구가 농구가 있고 이거 또 아이스하키 이런 4개 정도를 거의 다 갖고 있는 데가 많고 그 스포츠가 열리게 되면은 한 5만 10만 되는 도시에 대학이 있으면 축구가 열리게 되면 제가 살던 동네는 도시가 5만밖에 안 되는데 10만 명 스타디움이 있어요. 꽉 찹니다. 외부에서 이제 그러니까 다 오는 거예요. 주변에서. 동물들이 다 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샌프란시스코 또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도 비록 그 도시에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이거는 우리 우리 지역의 스포츠 구단이라는 그런 동일체식이 있어가지고 그때 오게 되면은 꽉 들어차면서 정말 축제 분위기로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누가 강요한 게 아니고 우선 즐겁고 재밌어야 되거든요. 만나면 이게 억지로 누가 관이 주도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너무 어떤 경제적 논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만나서 이게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스포츠 구단이 지금 뭐 대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동안 한화가 하도 죽죽했다가 최근에 뭐 성적이 좋으니까 막 시민들이 몰리고 한 번에 거기에 뭐 몇만 명이 몰려서 이런 어떤 경험을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함께 할 수 있는 뭐 세종에 있는 사람도 이제 타고 나가서 보고 하게 되면 이 지역을 대표하는 이런 스포츠 산업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쪽으로 이런 우리도 이제는
자꾸 도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요즘 어떤 새로운 세대들의 어떤 그 관심은 의외로 이런 스포츠 분야나 문화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런 제도화된 틀 같은 경우가 도입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건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현재 여건에서는 가장 적절한 해법이 될 수 있겠네요. 제도나 법이 따르지 않고 기구가 필요 없는 일이 될 테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역사나 문화 속에서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참여를 돋보기도 하고 정체성 형성하는 데는 중요한 또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이 도시 공간 속에서 이제 제대로 구현이 좀 돼야 되겠죠. 뭐 스포츠 구장을 일정 규모 이상은 같이 공유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이 질 때 대전, 세종, 충남에서 뭐 국비 지원을 받겠지만 일정 부분은 같이 좀 주주처럼 참여도 하고 그 시민 참여도 가능할 테고 어떤 아이디어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애착도 있고 이제 저는 이제 대신 뭐 시티즌 이제 뭐 주주지만 하드로 이제 축구가 좀 그래도지만 그런 것도 좀 더 이제 대전 이제 플러스 이제 세종 같이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 도시성이라는 게 바탕이 이제 세종 내에서도 우리가 고민할 게 이제 정부 청사주변 신도시와 이제 조치원 구도시 이 갭이 오히려 구도시 그 주민들은 이제 청주 바로 이제 그런 쪽에 더 가까운 그 생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소외되는 것을 어떻게 좀 소론을 풀어주면서 결국 그러면 신도시에 있는 사람들 대전도 마찬가지죠. 둔산권에 원도심권에 있는 그게 그 사람들만 있는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간다 이제 경제적 여유 있는 사람, 시간적 여유 있는 사람 그런 시설이 만들어지면 뭐 활용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분들 그 이제 그것을 이제 벗어나서 이제 확대시키려면 이제 그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 같이 이제 다양한 바우처 제도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물론 이제 시설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 과정에서도 그 사람들을 배제하자면 같이 참여하는 그래서 여유 있는 사람들은 뭐 어느 정도 내고 여유 없는 사람들은 뭐 일부라도 해서 처음부터 배제는 시키지 말자.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것들 빨리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조금 소홀한 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에서도 이제 또 이제 뭐 이기주의라든가 이제 지역 소지역 아주 미세 창원권 단위의 그 대전에서 이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대대학 그런 소외령이라든가 거기에 이제 좀 크게 예를 들어 보면 이제 더 큰 하나는 조치원 뭐 소외론이라든가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 그런 거 아우를 수 있는 거를 좀 더 세밀한 뭐 기획 그런 것들 좀 필요하지 않나? 예, 광역도시권 구상도 물론 이제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내부적인 그런 것들이 어떤 같이 가야 그 갈등 요인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반드시 저희가 짚고 해결하고 가야 될 부분이 같이 가야 되겠죠. 뭐 단계적으로 이거 하고 다음이 아니라 동시에 문제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니까 해결도 같이 가야 될 것 같고 이제 저희가 뭐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이제 충청권에서 그 사실 인구가 세종시로 유입과 유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의기론이 부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이것을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다 깊이 바라본다면 기회다. 서로 상생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되니까 잘 활용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두 가지 관점을 잘 절충해서 저희가 어떤 정책이나 어떤 그 방안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모습도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청권 광역도시권 구현을 위한 그 이제 마무리 발언으로 이제 이런 방안의 채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생각을 실현시키기 위한 어떤 모색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걸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셨으면 먼저 김 박사님이 해주시면. 그 국가 정책에서 만들어진 이 세종시가 이제 국가의 균형 발전도 도모해야 되겠지만 이제 지역 내로 왔을 때 그런 것들 얼마나 지역 발전에 결국에 이제 지역에서 특성화시켜주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그 놓여 있는 상황을 한번 냉철히 한번 직시함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걸 이제 다만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나로 발전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그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주변 지역과 같이 이제 하나의 공유할 수 있는 같이 이 창출을 해내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 같고 또 그 과정에서 국제화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여러 도시 뭐 일전에도 미국 캐나다 갔다 왔지만
많은 외국인, 다양한 인종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나오는 도시 서비스 욕구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또 도시가 활력, 그 자체가 활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충청권, 특히 대전 이렇게 보면 타 도시에 비해서 물론 국제화는 많이 됐지만 그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물론 유학 공부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 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오는 그 외국인, 그것도 외국인도 거주하기 불편함이 없는 그런 광역 도시, 그에만이 명실상부한 그 광역 도시화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교수님. 우선 좀 큰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로 나눠서 말씀을 들어보면 과연 세종으로 대전시 인구가 일부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대전의 위기자 기회다, 이 두 가지 관점이 다 가능한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또 어떤 발전 전략을 가지고 임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기회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관점에서 근본적인 정치 개혁과 지방 분권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한계가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어쨌든 충청권이 공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특히 대전 세종 간에는 시급한 시간에 아까 말씀드린 도시철도가 연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BRT도 강화하고요. 그다음에 국제공항 같은 경우에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그다음에 이런 손실의 공동 부담 같은 경우 빨리 어떤 답을 찾아서 이제는 우리가 청주공항을 통해서 세종과 대전이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체제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합니다만 충청권 광역철도망을 빨리 조기 착공해서 진정으로 충북, 대전, 충남을 이어갈 수 있는 이런 교통체계 도입,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빨리 해결해야만, 이미 출범하고 있습니다만 대전 세종 발전연구원 같은 경우로 좀 기능을 확대하고 강화해서 거기에서 진정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발전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이런 제도 시스템들이 도입되면 바람직하다 이 생각을 합니다. 세종시 출범이 대한민국과 충청 지역에 주는 혜택이자 선물일까요? 아니면 위기일까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선택할지는 결국 우리 자신들의 판단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과 판단을 기대하면서 신천식의 이슈 토론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대를 읽고 변화를 만듭니다. 신천식의 이슈 토론.